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공개됐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골자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270만 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겠다. 270만 호. 발표를 했고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일단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도시정비 사업을 보통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이 주도를 해왔는데 그걸 민간도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애 주기별로 예를 들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부담을 대폭 낮춰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골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열어봤더니 270만 호였어요. 플러스 알파는 한 20만 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일단 서울에 50만 가구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경기와 인천에 108만 호. 그러니까 합치면 수도권에 158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수도권에 158만 호. 네. 그리고 비수도권 그러니까 광역시 자치시에 52만 호, 7개 도에 60만 호. 그렇게 해서 비수도권에 112만 호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큰 흐름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한 50% 주택 공급량을 늘려서 18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집값급등의 진원지가 됐었으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고밀도 개발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공급량을 줄여나가겠다. 네. 이게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도시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공급하고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공택지에 88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70만 호 안에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발표한 그 공급 대책 안에 들어가 있던 호수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안에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인허가는 하겠다는 겁니까? 인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되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야 이거 사업성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수하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5년 안에 이 물량이 다 공급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이거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규제를 좀 풀어야 민간이 더 뛰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 3대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3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세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빼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안전진단 항목 중에 구조안전성 항목의 배점이 보통 한 30-40%를 차지하는데 구조안전성이라는 게 건물이 노후화돼서 안전하지 않은지 이 부분인데요. 네. 이게 등급을 낮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려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에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이런 비중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재건축 승인이 좀 빨리 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낡아서 살기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있으면 재건축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그냥 이렇게 뭐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뭐 녹물 많이 나온다, 살기 너무 힘들다 그렇죠. 이런.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자체가 그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이런 배점 항목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 같은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네. 나오는데요. 개발 이익의 10에서 50%까지 1인당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합원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형 도심 복합 사업 이게 이제 주로 도심에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이 중심이 돼서 LH가 주도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기존에 공공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바꾸겠다고 하면 민간으로 바꾸게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자를 바꾸거나 이럴 여지도 좀 열어주겠다. 네, 맞습니다. 더 빨리 하고 싶다면. 자, 근데 구체적인 안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주겠다 얘기는 했는데 당장 발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방향만 보여준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을 거예요. 이 재건축 3대 규제라고 불리는 이걸 대폭 완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값이 막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얼마나 어떻게 풀어줄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 약간 좀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는 다음 달 경감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전진단을 어떻게 완화해 줄지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이것도 진짜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재건축 그럼요. 조합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막 플래카드를 걸 많이 정도로.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가 아니라 우리 재건축 하게 됐어요라고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예민한데 이거 구체적인 안은 연말에 알려줄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지금 확정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어느 정도 폭으로 완화해 줄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라서 이번에 큰 틀에 있어서 원칙만 발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일 안에 다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아직도 원칙입니다. 자, 집을 많이 지으려면 신규 택지를 공급하거나 뭐 이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후보지 발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추후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내년까지 15만 호의 신규 택지를 선정해서 발표한다 이런 큰 그림에 있어서의 계획만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이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또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호는 어찌됐든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더 추가로 공급하는 문제는 또 감안을 해서 후보지까지 고려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신규 택지는 철도역 인근의 경우 그러니까 반경 한 300에서 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 지역 이렇게 나눠서 접근성에 따라서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하겠다. 컴팩트 시티. 예. 그러니까 대규모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겠다 이런 아마도 얘기입니다. 작은 집들을 고밀도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쫙 그 토지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 자체를 굉장히 좁히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예민한 것으로 거론이 됐던 건데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일기 신도시 이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신도시 지역에서 빨리 왜 안 하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일었었는데요. 2024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 2024년이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지금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2024년부터 추진한다가 아니라 계획을 그때까지 마련하겠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그때까지 마련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원칙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 발표를 하려다가 수혜 때문에 미룬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집값도 들썩이기도 했고요. 일기 신도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이제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게 되잖아요. 일부만 들어가면 어디 일부로 들어가고 그것도 일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럼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숙제를 뒤로 밀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포를 다 떼고 뭔가를 내놓은 듯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알려드릴 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거. 청년들 신혼부부들. 야, 이거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주거 사다리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시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이 두 가지였는데 이걸 따로따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5년 동안 50만 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공급 방식은 건설 원가의 70% 수준에서 공급을 하되 의무 거주 기간 동안 보유한 후에 만약에 매각한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의 70%는 그 살던 주민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년층에게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연내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의 한 3천 가구 정도를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새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주할 때 분양가의 절반을 낸 뒤에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그다음에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정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절반 내고 나머지 가가지고 10년 뒤에 나머지 절반을 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사겠다고 하면 안 사도 괜찮은 거고. 이 조건은 좋네요. 싸게 임차로 살다가 내가 원한다면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있다. 네, 아니면은 뭐 팔고 나갈 수도 있게. 아니 임대로 사는 거니까요. 팔고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냥 나갈 수도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 수해 때 반지하 인명 피해가 워낙 커서 관련 대책도 이번에 나왔죠.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재해 취약한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거에 취약한 주택을 아예 공공이 사들여서 그걸 임대료 개조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주택의 지하 공간은 주민들의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이 한꺼번에 20만 호 정도가 지금 서울에 반지하 주택이 되는데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거기 계속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의 경우에 한 문재인 정부 말기에 6천 호 정도 들어갔는데요. 한 10,000호 정도로 늘리겠다. 공공임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는 크게 무슨 숫자 몇십만 원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차차 따져보겠습니다 하는 게 뭐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속 대책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